여기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보면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여기 보게 되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고 2022년대 이게 성남의 한 아파트가 항상 올라갈 있고 그 대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권으로 그냥 입찰에 들어갔었습니다. 입찰에 들어갔는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변경이 됐다가 허가 취소가 난 겁니다. 허가 취소 난 거는 보게끔 되면 공유자가 있는데 공유자한테 송달이 돼 있는데 송달 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분권자가 반드시 지분 경매는 나머지 지분권자한테다가 이것이 이 지분이 경매로 진행된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송달 간주를 해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경매가 낙찰됐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나한테다가 지분권자인데 나한테다가 이게 송달이 안 됐는데 이게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취하가 됐고 취하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경매로 나오게끔 됐는데 이거는 법원에 보다는 낙찰자의 뭔질로 돼 있는지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 먼저 가게 의해서 재경매가 나와서 진행됐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송달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하는 수가 있고 우리 법무사님이 계시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분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분경매로 나오면은 우리 이거를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취하를 시키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 공탁을 시켜놓고 취하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원에다 공탁을 시키고 하는 경우는 보통 얼마나 금액을 공탁을 시키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가 그 취하 동의서를 그냥 바로 받아주고 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고 취하 동의서를 안 찍어줬을 때 취하 동의서를 소송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걸 취하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허가가 났다가 변경이 돼서 다시 허가가 나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원래 신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고 변경이 돼서 먼저 번 가격으로 다시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법원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낙찰자의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찍어달라고 왔는데 내가 너무 금액을 많이 요구할 때는 그 취하 동의서 하시는 분이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사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를 갚았으니까 이거를 취하를 시켜달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도장을 찍어주고 그냥 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교재가 6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제 경매인 경우에 채무자가 잔금을 내기 전에 갚으면 취하를 하려면은 낙찰 받은 사람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데 강제 경매뿐은 아니라 임의 경매에서도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 타경 618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가 9억 9천에 시작해서 7억 9천3백에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8억 1,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은 왜 낙찰을 받았냐면 제가 홍대 근처를 많이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상권이 죽었을 때에 이러한 홍대 앞 상권이 있는 곳에 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홍대 상권 앞에 있는 가게가 있을 때는 권리금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건물 가격뿐만 아니고 땅 가격은 아니라 권리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권리금이 몇 억 붙어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투자를 했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잔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잔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취하 동의서 좀 찍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무슨 취하동의서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한테 취하동의서 해달라는 사람은 임의 경매로 근저당 설정하신 분 있죠. 설정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금액이 우리가 얼마죠? 8억 1,500이죠. 8억 1,500인데 이 사람은 2억에서 3억 정도를 손해를 보게끔 되는 겁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강제 경매는 자기가 벌을 갚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잔금을 내기 전에 갚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를 시키기 할 때는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취하 동의서를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취하를 시키려고 했더니 취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취하 동의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취하 동의서를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주십시오. 이게 금액이 8억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달라 했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자기가 그 서초동 앞에 법무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같이 가서 법무사님에게 그 의뢰를 해서 도장을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이제 서초동 앞에 갔더니 법무사에 가서 제가 법무사가 원하는 대로 취하 동의서 한 거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찾아갖고 와서 제가 받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보름쯤 있었더니 법원에서 이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가십시오 하게끔 된 거죠. 우리가 경매로 수익을 올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지분 경매나 이런 경우에서 취하를 시켜서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해주면서 등기 이전할 것도 없고 취득세도 낼 것 없이 합의금으로 받아먹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강제경매의 지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지분 2분의 1 지분이 1억 5천이 되는데 강제경매로 카드 대금을 안 갚아서 경매로 지분한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 하게끔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때문에 그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고 갚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경매가 낙찰을 받기 전에 미리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낙찰을 받은 다음에 갚았을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는 채무자가 취하를 시키는 거고, 이번에는 임의 경매는 채권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는데 낙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채권자가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내가 너무 손해가 난다. 그래서 자기가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미리 취하를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다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낙찰 후에 갚아서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낙찰 가격이 너무 낮아서 자기가 채권을 다 회수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취하시키겠다가 경제가 상황이 된 다음에 다시 경매를 시켜야 됐다고 시킬 때는 임의 경매도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이 11억 얼마를 설정을 해놓은 것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홍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와서 1,000만 원을 주고 취하를 시켰다가 나중에 상권이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경매를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취하 동의서를 제가 만들어 줬던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그 앞뒤로 상가가 있고 이 홍대 앞에서부터만 한 직선거리로 한 800m, 90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보거리로 한 1.5km밖에 안 되는
홍대 그 앞에 상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가 입찰에 들어갔었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번에 똑같이 이것도 그 채권자가 낙찰을 임의 경매인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갖고 너무 손해가 보겠으니까 와서 취하를 좀 시켜주십시오 해갖고 똑같이 이것도 취하 동의서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들어간 게 우리 수강생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했던 겁니다. 2분의 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의 감정 가격이 2억 7,300인데 1억 3,9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는 만하고 가격이 만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돈이 되겠더라고. 교재 74페이지입니다.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이거를 1억 6,8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게끔 되면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5,300하고 8,000하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력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낙찰을 받았는데 1억 6, 7천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대항력 있는 사람이 5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을 배당력으로 했으니까 1억 3천을 그러니까 1억 3천을 그러니까 1억 7천에서 1억 3천을 빼고 난 다음에 경매비용 빼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손해를 보겠다 싶은 생각에 와서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취하 동의서를 이제 우리가 받고 1,000만 원 받고 했는데 이건 사실 몰랐는데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이제 오더니 저한테 안부 소리 안 거 우리 수강생들한테가 아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강생들 끝나고 나면 오늘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 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갖고 다 같이 갔습니다. 여기 식사를 하러 가고 난 다음에 뭐 많이들 드십시오 하더라고. 다 먹고 났더니 사실은 이종실 교수님과 추천한 거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임의 경매인데 이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저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게 손해가 나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 그래서 1,0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1,0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제가 오늘 저녁 대접합니다 하면서 이걸 밝혔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임의 경매로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2건으로 둘 다 1,000만 원씩 받았던 거고 강제 경매로 해서 지분으로 해서 취하 동의서 받았던 거는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를 때고 한 달에 2번씩 골라줄 때에 강제 경매에서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낮고 아파트나 이렇게 좀 그 금액이 높은 그러한 것이 2분의 1 지분 정도로 경매로 나온 거 부부가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사회 행위에서 모친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강제로 뭐 7분의 3이든지 7분의 2든지 해서 강제 경매로 집어넣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취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추천 물건에 많이 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보면 아 취하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서류로 보면 틀림없이 취하가 돼야 될 건데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취하시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잔금을 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잔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번에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3천 얼마로 강제 경매로 나와서 그건 취하시킬 때니까 취하 동의서를 해주고 하더라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를 안 시킨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한번 만나라 그랬더니 만나러 가서 설명했더니 이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고서 잔금 내라 그랬더니 잔금 내고 나서 이제 잔금 냈는데 다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을래 내 거 살래 했더니 당연히 그거 사죠 해갖고 몇 천만 원 더 주고 그냥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취하를 시키겠다고 했으면은 아니면 공자 우선 매수를 자기가 신청하겠다고 하고 우리 보고 잔금 내지 말라고 했었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사람이 그 주인으로서 할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낙찰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돈을 또 뺏어가려고 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취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